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오늘 시청률이 좀 안 좋네요. 6자를 가서 그럴까요? XRP가 5자, 6자 괜찮다고 그랬죠. 항상 5자, 6자.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요새 장을 보면 진짜 절실히 느끼시죠? 절실히 이게 별게 아니구나, 그리고 때가 돼야 되는구나 또 느끼시죠? 징글징글 하시죠? 별 의미 없구나 이런 거 느끼시죠? 분명 지금은 지금 이때와는 틀려요. 시장 자체가 ETF 전과 ETF 후가 분명히 틀립니다. 이때는 진짜 뭡니까, 춘추전국시대, 그냥 그 말이 안 통하고 총과 칼이 통하는 시대죠.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합리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타당성의 근원은 뭡니까? 어쨌든 법적 규제죠, 규제. 그리고 유틸리티, 이게 없으면 이제 상승하기 힘들어요. 근데 아서 헤이스, 제가 오늘 아침 영상에 이야기를 했죠. 똥코인 사라고 했던, 아직도 그런 환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사로잡혀 있는 건지 아니면 그걸 유도하는 건지. 근데 그 똥코인 사라는 그런 발언은 있잖아요. 굉장히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무시하는 발언이었어요. 굉장히 실망을 했어요. 솔직히 제가 이제 영상을 한 지 3년이 좀 넘었어요. 3년 반 정도 됐겠어요. 근데 제가 어느 정도 유저들에게 암호화폐에 관한, 블록체인에 관한, 비트코인에 관한, 이더리움에 관한, XRP에 관한 어떤 저의 생각들이지만 이게 에듀케이션이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나름대로 이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물론 몇 명 되진 않지만, 구독자가 몇 명 되진 않지만, 이게 어제 한 이야기 오늘 하고, 오늘 한 이야기 내일 하다 보면 이게 귀에 못이 박혀요. 귀에.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 같은 경우 라이브를 통해서 저의 인사이트, 생각을 굉장히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비트코인과 XRP를 비교를 해드렸고, 그렇죠. 관심이 조금만 있더라도 이 시장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이 인류가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감이라는 게 왔을 거예요. 감이라는 게. 물론 비트코인 ETF는 중요하죠. 근데 이더리움 ETF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특정 코인의 호재가 중요합니까? 어떤 거래소에 상장이 됐다고 해서 그 코인이 상승을 합니까? 이런 게 의미가 없어지니까, 시장이 조용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마음은 편하죠. 마음은 편해요. 솔직히. 떨어지더라도 때가 되면 오르는구나. 이제 그때가 아직 되지 않았구나. 근데 그때가 오려면 어쨌든 XRP 홀더들이 XRP를 시장에 던져야 돼요. 지치게 만들죠. 그냥 징글징글하게 만들어요. 예전에도 그랬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겠습니까? 제가 지금 시장을 보면 꼭 이때가 생각이 나요. 이때가 안 불안했겠어요? 저는 이때는 어땠어요? 또 이때는 어땠고, 이때를 다 봐온 사람인데 똑같아요. 그래서 방금 저희도 이야기 드렸지만 ETF 전과 후는 분명히 틀리다. 유틸리티가 중요하다. 유용성이 있어야 된다. 쓸모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사라질 수밖에 없다. 별 근거 없이 상승하진 않는다. 아저 헤이스의 그런 발언은, 그러니까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한 번 더 개무시를 한 거예요. 개무시를. 아직도 그런 말에 속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분명히 있겠죠. 있을 거예요. 그 와중에도. 제가 이 차트를 보면서, 이 시장을 보면서 충분히 여러분들도 저한테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아니, 가지도 않는 XRP를 가지고 계속 홀드하라고 하는데, 다른 코인들 많이 가는데 이거 억울하지 않냐, 상대적 박탈감이 들지 않냐, 자존감이 깨지지 않냐, 이런 말을 하지만 결과를 놓고 이야기를 하면은 되게 그게 편해요. 근데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XRP를 지금 사람들이 많이 던졌어. 제가 유튜버가 아니라 그냥 일반 투자자였다면 XRP를 가지고
디테일하게 언급하는 유튜브가 없었겠죠. 아니 그냥 매일매일 쏟아지는 영혼이 없는, 진정성이 없는, 알미 없는 그런 XRP를 바라보는 유튜버는 있겠죠. 근데 그거를 가지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 XRP를 들고 버티기란 굉장히 힘들어요. 인정하시죠? 힘들어요. 어떤 개념 없이, 의식 없이, 신념 없이 XRP를 들고 가기가 힘들다고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XRP는 그렇게 크게 상승을 하진 않았어요. 호재가 비춰지는 거에 비해서 정말 가지 않은 코인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XRP 홀더가 그렇게 많지 않아. 많이 던졌어. 비트TV란 유튜버가 없었어. 그렇다면 지금 XRP가 지금 가격일까요? 아니에요. 최소한 $5를 가야죠. $5. 호재를 갖고 간다면 뭐 SEC든 지랄이든, 아니 솔직히 SEC 소송이 일어났고 아직도 판결이 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극단적으로 빵원 가야 되지 않아요? 맞잖아요. 빵원 가야지, 빵원. 그런데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XRP를 여러분들이 던졌다면 XRP는 지금 $5에 유지되겠죠. 제가 갖고 있는 신념의 가장 끝은 뭔지 아세요? 가장 우두머리? 대전제가 뭘 것 같아요? 그들이 생각하는 걸 똑같이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세계 질서. 이 대전제를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다고. 갈수록 방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게 별거 아니구나. 때가 돼야 되구나. 그리고 하나 더 뭐가 필요합니까? 내 말이, 비트TV의 말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념이 맞든 틀리든 O든 X든 항상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이 길의 끝을 생각을 해야 돼요. 요놈의 마지막이 무엇일까, 결국 무엇을 하려고 이걸 하고 있을까를 생각하면 세상이 달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생각, 저의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틀릴 수도. 뭐가 되든 도가 되든 요거를 보고 암호화폐 시장을 그나마 느끼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자, 방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뭡니까? XRP가 홀더들이 없었다면 XRP는 $5 갔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론으로 봤을 때는 그럴 수 있죠. 아니 솔라나 타고 비트코인 타고 이더리움 타고 있다가 지금 XRP 타라 그러면 되지 않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니까요. 분명히.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예? 그렇게 안 된다고. 그 반대였다면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를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다면 그 코인이 안 갔을 거예요. 지금 XRP는 상승을 하고. 이게 그들이 원하는 결과론이라는 게, 결과론. 차트 중요합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차트도. 근데 엘리아 파동, 큰 그림은 분명히 중요해요. 왜? 걔네들이 그 주기를 가지고 뺑뺑이를 돌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리는 근원은, 대전제는 어쨌든 그들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는가. 두 번째는 비트코인 백서. 세 번째는 미국의 역사, 미국의 금융 역사. 그리고 네 번째는 돈의 원리, 미국의 금융 역사.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 오늘 아침 영상이죠. 그 금, RWA 하겠다는 거, 그걸 한번 봐볼게요. 다시 한번. 그게 되게 중요해. 오늘 되게 자료가 많아요. 자, 매드골드. 이 매드골드란 회사가, 이거를 제가 이 기사를 본 순간, 오늘 아침 영상 들으셨죠? 뭐가 생각났습니까? 1944년 브레튼 우즈 협정 생각나잖아요.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어. 제가 그랬잖아요. 1944년 브레튼 우즈 협정. 전 세계 44개국 대표들이 브레튼 우즈에서 만나서 미국을 기축통화국으로 만들어준 날. 금 이론수를 갖고 오면 $35로 바꿔줄게. 정말 제가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했어요. 끊임없이. 미국은 이렇게 할 것이다. 그리고 1XRP를 가져오게 되면 $10,000로 바꿔줄게. 이게 불가능하게 보이세요? 여러분들 보기에는? 미국이 어떤 놈들인데. 이렇게 해서 미국의 부채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논문을 마크 필립스는 2019년에 발표를 했잖아요. 그리고 마크 필립스의 논문대로 세상이 그대로 가고 있어 지금. 16세기 영국에서 금 쇠공업자가 금을 맡겨서 금을 가지고 돈놀이를 하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금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조차 안 하니까 없는 금을 가지고 돈놀이를 했다는 거죠. 없는 돈.
있지도 않은 금을 가지고 돈놀이를 했어요. 이게 뭡니까? 가상의 금 그리고 가상의 화폐. 진짜 가상화폐는 그래서 이 종이돈이라는 거예요. 숫자로 찍히기만 하는 돈. 자, XRP가 제가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미국의 배우가 있을 거라 그랬죠. 미국의 배우. 또 한 번 미국은 금을 가지고 XRP를 끼고 스테이블 코인을 끼고 이 금놀이, 돈놀이를 하려고 해요. 어떤 식으로? RWA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가장 본질적으로 자, XRP는 IPO 나스닥에 상장될 만한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기술력. 그러면 SEC가 리플을 불렀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리플보다 똥코인이 몇 개 정도 있을까요? 지금 전세계 암호화폐가 23,000개가 있다면 29,990개가 있어요. 99개가 있어요. 비트코인도 여기 포함돼요. 쓸모가 없어. 그러면 기술력으로 봤을 때 XRP가 1등인데 SEC가 잡았어. 말이 돼요? 기술력이 없다면 왜 그들은 리플을 상장시키려고 할까요? 그런데 SEC는 불렀어. 가격을 자꾸 쫓다 보면 제가 그런 얘기 했죠. 나무의 열매만 따먹으려 보면은 죽도 밥도 안 돼요. 아무것도 못해. 솔직히 여러분들이 가격 보고 현타가 왔으면 이 시장을 떠났어야 돼. 제 말이 맞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가장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 힘든 길을 가고 있어. 그런데 결국 힘듦의 끝은 뭡니까? 어려움의 끝은 뭡니까? 여러분들 살 만큼 살았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그냥 숫자만 보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제가 비트코인 2400, 2600, 2800 할 때 그랬잖아요. 차, 집 바꾸고 싶으시면 지금 비트코인 사라 그랬잖아요. 차하고 집 바꾸라고 비트코인 사라 그랬더니 다 3600에 던져버려요. 2200에 사서 2800에 던져버려요. 업비트 기준이 1억을 넘었는데. 여러분들은 아무리 제가 그렇게 짓거려도 제 말 듣지 않아요. 안 듣는다니까요. 저는 XRP도 제 말대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길 수도 있으면 길 수도 있어. 짧을 수도 있고. 멜드 골드 이 기사를 보고 정말 얘네들 무서운 놈들이구나. 금과 은을 뭐 하겠다? 토큰화 하겠다. 금 1g, 은 1g 요걸 다 세분화하겠다는 거죠. 이 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미국의 공사가 있겠죠, 당연히. 아직도 미국이 갖고 있는 금 보유량을 눈으로 직접 확인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우리 있어 이지랄하고 있어. 그리고 있다고 하는 금을 가지고 이제 디지털 안에서 돈을 헤쳐 먹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제가 XRP를 가지고 더러운 돈, 때묻은 돈, 추악한 돈 표현하는 이유가 그거라니까요. 이 XRP의 끝을 알게 되면 정말 더러운 놈이요, 더러운 놈. 미국의 장난질이고 그 추악한 금융의 디테일에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일본은행 산업의 80%가 리플 파트너다. 이게 그냥 일본이 갖고 있는 생각일까요? 이거는 분명히 미국의 생각이에요. 일본이 바닥을 깔고 결국 EU가 바닥을 깔아요. 그리고 나서 미국이 숟가락을 들죠. 자, 이거 보세요. MICA 27개 회원국이 다 허가를 했어요. 그리고 2024년 시행 예정이에요. 뭐가 탁 걸립니까? 리플 소송 걸리죠. 자, 일본은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2025년 오사카 엑스포, 2025년 일본 전체 은행에서 XRP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했죠. 그리고 미카. 자, 그러면 EU에서 그리고 일본에서 바닥을 깔고 있죠. 그리고 제가 미국을 가지고 항상 그런 얘기했죠. 밥상 다 차려지면 숟가락만 얹겠다. 그 숟가락을 어떻게 얹어요? 밥 좀 먹어줘. 엄마가 아이에게 밥 먹으라고 종용하듯 밥 좀 먹어줘. 숟가락 좀 들어줘. 허가해줘. 승인해줘. 우리 이렇게 쓸게. 미국이 결국 그들이 갖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뭘 요구하고 있습니까? 합리적 타당성을 요구하고 있어요. 니들이 원했잖아. 니들이 하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냥 써줄게. 자, MICA 시점 그리고 리플과 SEC 시점 정확히 떨어지죠. 정확히. 자, 2020년 MICA는 발족을 했고 2022년 27개국이 승인을 했어요. 그리고 2024년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했어. 무슨 생각 드세요? 리플과 SEC 소송이 2024년에 끝날 거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2020년에
100%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코딩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직도 여러분들 특정 코인의 호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직도 숫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엊그저께 그 브릭스, 푸틴, 시진핑. 자, 공산 국가에서 디지털 커런시는 어떤 영향력을 끼칠까요? 지금 인민 통제가 안 돼, 솔직히. 안 되잖아요. 유튜브, 인터넷 때문에 자꾸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려고 해, 인민들이. 불편하죠, 얘네들 입장에서는. 안 그러겠어요? 근데 푸틴이나 시진핑이 인민들, 국민들을 통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뭘 것 같으세요? 돈이에요, 돈. 돈의 흐름을 막아버려. 돈을 못 쓰게 해버려. 돈이 어떻게 가는지 다 보고 있어. 가장 강력한 권력이죠, 이게. 자, 이게 중국과 러시아가 하는 일이라면 전 세계를 상대로 지금 미국이 뭘 하려고 있습니까? 요거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전 세계를 상대로 누구랑 쎄쎄쎄 하면서 영국, EU, 일본, 대한민국, 우리나라도 들어가요. 요거만 잡으면 땡이잖아요. 안 그래요? 사우디, 중동, 1944년 브레튼 우즈 협정. 금 1온스를 갖고 오게 되면 35달러를 줄게. 그리고 1971년 이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베트남 전쟁이 있었어요. 베트남 전쟁.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패했어요. 엄청난 돈을 찍었어요. 미국에게 전 세계 국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 니네 못 믿겠다. 금이 진짜 있냐? 금 진짜 있어? 나 못 믿겠다. 미국을 상대로 얘네들이 뭘 했습니까? 뱅크런을 했어요. 뱅크런을. 금을 다시 돌려줘 이랬다고요. 지금까지 그러면 미국이 뭐 했습니까? 가상의 화폐를 찍은 거예요. 있지 않은 금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금을 가지고 가상 화폐를 계속 찍었어. 금이 있다고. 아직도 암호화폐가 여러분들 가상 화폐로 보이세요? 비트코인 블록 형성에 대한 보장으로 만든 게 비트코인이에요. 일을 하잖아요. 일을. 데이터를 넣을 수 있는 이 공간을 만들잖아요. 이게 가상으로 가능합니까? 없는 비트코인을, 없는 블록을 가지고 가상으로 돈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이 블록체인 기술을 미국이 이용하려고 할까요? 정말 타당성 있게 투명하게 돈놀이를 또 할 수 있거든. 그래서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 나온 거예요. 혜택 껌 팔면 뭐합니까? 현대차 팔면 뭐합니까? 새우깡 팔면 뭐예요? 코카콜라 팔면 뭐합니까? 그냥 프로토콜 하나로 전 세계로 유통을 시키면 그 수수료가 착착 앉아서 들어오는데, 그게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라고요. 이게 이 이권을 그냥 미국이 리플에게 줬다고요? 그럴 일이 없다니까요.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나오는 순간 USDT는 뒤져. 그리고 기술적 프로토콜로 RWA를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코인은 XRP밖에 없어요. RWA 상위 버전은 뭡니까? 결국 뭐예요? CBDC 하겠다. CBDC. 전 세계를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통제. 이게 제가 생각하는 그들의 음모론이에요. 음모론. 세상은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변해요. 물을 사 먹을 거라고 상상하셨나요? 화상 통화를 할 거라고 상상하셨나요? 생각했어요? 우리 어릴 때는 영화에 나오는 이야기죠. 자, 2000년 따따따 버블과 지금이 왜 틀린지 아세요? 월드 와이드 웹, 인터넷 혁명이라고 그랬죠. 인터넷 혁명. 그리고 2024년 블록체인 레볼루션, 제2의 인터넷 혁명. 자, 이때 2000년도에 컴퓨터 보고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바보 상자, 야동 상자, 너 나쁜 일 하고 있지. 이 데스크탑에서 스타크래프트 하려고 퇴근 시간 기다려서 운전하고 집에 가서 컵라면 하나 놔두고 스타크래프트 하려고 했던 기억들 나시죠, 여러분들? 또 거기서 그냥 3,000조를 굴리면서 2,000조를 굴리면서 한 게임 머니로 고스톱 쳤던 기억 나시죠? 근데 인류가 한번 어떻게 업그레이드를 했습니까? 이 펜티엄급 이 컴퓨터가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시는 스마트폰, 이게 여러분의 손아귀에 들어온 순간 세상이 변해버렸어요. 자전거만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는 아이가 매일매일 제트기를 타고 다녀. 그러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SNS. 그러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굳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지금 많이 알아가고 있다. 세상이 혼탁하고 세상이 피폐한 이유는 그거예요. 그거. 요새는 그렇죠. 경상도 어디에서 누가 전봇대에 오줌을 쌌더라까지 나오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건 뭡니까? 세상에 비밀이 사라졌어요. 비밀이 사라졌던 건 뭡니까? 미국이 눈 가리고 아웅하기 식으로 공사를 못 친다고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한 번 더 공사를 치려고 하는 게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예요. 니들 아무리 갖다 물건 팔아봐라. 결국 그 물건 팔 때 생기는 수수료가 가장 큰 돈임을 알아버렸어요. 수수료. 거래의 도구를 갖고 있는 자. 도박판에서 돈을 버는 사람은 누구? 도박판을 굴리는 사업자예요. 장소 제공자.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 드렸던 내용은 제가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저와 비슷한 지식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제 느낌에는 많다고 생각을 해. 근데 요 지식들을 알아먹기 쉽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저의 지적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들을 수 있는 그 언어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왜 그들이 인류에게 배포를 했는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왜 비트TV는 비트코인을 XRP의 베타 테스트 코인으로 이해하려고 하는지 조금은 아시겠죠? 조금은. 그거예요. 돈을 찍어내는 자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돈을 찍어내기 전에 딱지 하나를 만들었어. 딱지를. 똑같아요. 원리가. 제가 가장 쉽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딱지를 만들었어. 딱지를 만들어서 주니까 동네에 뿌리니까 애들이 딱지를 가지고 내키를 해. 딱지 치기를 해. 그러다 보니까 딱지를 치기를 잘하는 놈들이 나중에 어떻게 했을까요? 이걸로 거래를 해요. 고무줄과 바꾸고 아이스크림으로 바꾸고. 생각나시죠? 자, 지금 시대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또 도토리. 싸이월드. 자, 금융의 원리가 틀리다고 생각하세요? 똑같아요. 1mm도 안 틀려. 16세기 영국의 그 금세공업자. 자, 챗GPT는 이런 말 나오죠. 이제 이런 말. 챗GPT는 중앙은행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XRP를 채택할 확률이 85%라고 예측합니다. 챗GPT가 가장 많이 갖고 가는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 줄 아세요? 비트TV 영상. 제 영상을 챗GPT가 완전히 그냥 돈도 안 주고 그냥 빼가고 있어. MICA는 가상자산의 발행 및 거래에 관한 투명성, 가상자산에 대한 공시 의무, 내부자 거래 규제, 발행인 자격 요건 규제, 인증 및 관리 감독을 내용으로 한다. 뭐가 생각나세요? 비트코인 생각나세요? 비트코인과 정반대죠. 개발자가 누군지도 몰라. 투명하지 않아. 어디서 어떤 놈이 얼마나 보냈는지 몰라. 공시 의무도 안 해. 내부자 거래를 잘 몰라. 발행인 자격 요건이 누군지도 몰라. 인증 및 관리 힘들어. 관리 감독은 뭡니까? 결국 수정 보완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그게 불가능하죠. 인류가 암호화폐, CBDC, XRP 이거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 규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처음에는 못 느꼈어요. 이거에 대해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저도 5년 전에 그랬다니까요. 충분히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전통 금융은 다 뒤져. 이런 나쁜 새끼들, 쓰레기 같은 새끼들. 야, 이제 비트코인이 세상을 바꿀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5년 전에 제가 느꼈던 그 감정들을 현대 인플루언서들이 그 감정을 그대로 느끼잖아요. 그러면서 비트코인을 완전히 추앙하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 요놈을 받아들이려면 이게 필요하구나. 이게 결국은 이게 필요하구나. 가장 중요한 게 이거구나. 비트코인과 XRP를 비교하면서 그런 얘기 제가 많이 했죠. 비트코인은 탈중앙화, 무정부적, 반정부적, 그리고 XRP는 중앙집중화. 게리 겐슬러가 태클을 걸기 위해서는 요걸 태클을 걸었어야 되는데 단 한마디도 안 해. 야, XRP 네가 암호화폐는 아니야. 너 왜 암호화폐가 아닌 줄 알아? 너는 중앙집중화 돼 있어. 그래서 너는 암호화폐가 아니야. 아니, 3살 먹은 어린애도 제 영상을 10번 보면 아는 이 이야기를 게리 겐슬러가 요거는 한 번도 언급을 하지 않았다니까요. 극명하게 틀린데? 탈중앙화와 중앙집중화. 이과고 여기는 문과라니까요. 근데 이걸 이야기하지 않고 2차 판매가 무슨 개지랄입니까? 충분히 힌트를 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야, 요거 못 건드려. 우리가 쓸 거니까. 근데 단 한마디도 게리 겐슬러도 이런 이야기 안 하지만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비트코인 백서를 한 번이라도 읽어봤다면 아는 원리를. 아니, 아직도 제가 저번에 영상에서 이야기했죠. XRP 매월 초에 뭐 10억 개, 5억 개 푼다는 거. 비트코인은 지금도 풀고 있어요. 그러면
풀고 있다니까. 이더리움도 지금 이 시간에 풀고 있어. 매분, 매 시간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아니 그거는 왜 푼 게 아니고 XRP는 매월 초에 푸는 게 푼 겁니까? 아니 어떻게 이 일을 했는데 보상을 안 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치기가 쉽지. 데리고 놀려고 하지. 결국 이래야만 인류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XRP 레저 사이드체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기술력이 좋고 확장성이 좋은 코인들은 결국 XRP 레저 사이드체인으로 들어올 거다. 거기서 지네들이 가고 싶은 곳으로 보내준다. 누가? XRP 레저 사이드체인이. 그리고 그들은 굳이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아도 이게 가능하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굳이 돈 들여서 업그레이드 할 필요 없이 XRP 레저 사이드체인 안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이 XRP를 사용하겠죠. 그러면 코인이 어떻게 될까요?